자, 25번부터 다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요 역함수 관련해서 유형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그때 다 필기돼 있기 때문에. 네, 역함수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신 유형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로 쌤이 이제 나뭇잎이라고 부르는 유형이랑 두 번째로 쏙끼기 유형이 있었죠. 근데 이 나뭇잎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F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이제 나뭇잎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거죠. F랑 F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쏙끼기 유형은 기본적으로 식을 풀 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식을 풀 때 인테그랄 자, A부터 B까지 fx dx랑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GX, DX 요거를 이제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게 쏙끼기 유형인데 이때 같은 경우는 확인하는 방법이 B 넣어서 FB 나오고 A 넣어서 FA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결과가 BFB 빼기 AFA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빼기 직사각형의 꼴로 생각하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일단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 B 넣었을 때 FB 나오는지 A 넣었을 때 FA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보면요. 얘를 이용해서 0부터 5까지 GX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보면 역함수는 등장을 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뭇잎이라면 역함수로 둘러싸였단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둘러싸였단 말이 없죠. 그러면 식으로 접근하는 유형인 거야. 물론 이거 두 개 말고 난이도 올라가면 다르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일단 확인해보는 거야. 자, 여기 fx 제시돼 있죠? 그럼 1을 넣어봅시다. 5 나오는 거 확인됐죠? 0 넣어봅시다. 0 나오는 거 확인됐죠? 네, 그러면 이거는 쏙끼기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만들게 되면은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게 5 빼기 0에서 5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계산해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 적분해가지고 빼면 되겠지. 얘 어디 갔어? 얘 아까 국어인가 영어인가 갔다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아, 가방만 들고 온 거야, 너가? 네, 제가 왔어요. 아, 뭐 늦게 오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산해 주시면 여기까지 나왔고 4분의 7이 나왔고 이거 2항에서 답이 나왔던 겁니다. 한 번 더 보면요. 자, fx 나왔고 역함수 나왔고 gx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정적분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식이죠. 둘러싸였단 말 없죠. 자, 또 확인해보는 겁니다. 4 넣어봅시다. 20 나옵니까? 0 넣어봅시다. 4 나옵니까? 아, 그럼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면은 4랑 20이랑 곱하고 0이랑 4 빼면 0이랑 4랑 곱한 걸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바로 뭐라고 나와요? 80이라고 나오겠죠? 네,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 식 다루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문제로 연습할 거는 여기 맞나? 이제 역함수로 문제 보면 알겠지만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나왔죠? 이게 나뭇잎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기본적인 거 그리고 하나는 좀 난이도 높은 거 갖고 왔습니다. 요즘은 요런 그림 스타일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할만하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fx의 역함수를 gx라 했을 때 f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다시 너네 역함수 구할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 안 구합니다. 여기 이차함수라 해서 뭐 역함수 구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왜냐면 너네가 역함수를 적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그래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쌤말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x제곱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을 뜻하는 거야. 자, 여기서 너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역함수라는 i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1대1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항증감이라고 쌤이 항상 얘기했잖아. 근데 이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항증감이 아니죠. 항증감이 아니고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거지. 그럼 얘 자체는 원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상식 그냥 공부하는 거야. 이거는 뭐 시험 때서 안 써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역함수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정의역 x범위를 지정을 했죠. 0 이상이면 요 파란색만 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항상 증가하는 게 맞지. 그럼 이 파란색 자체에 대해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너네가 어떤 정보를 얻어가야 되는 거냐면 본 함수가 만약에 실수 전체였으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안 하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정의역을 정하게 되면은 역함수를 존재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난이도에서 흔히 말하는 30번 난이도에서 아주 사실은 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네, 재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듣고 흘리면 돼.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은 아마 그 오류가 심할 거예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섣불리 선생님들도 안 냅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여도 범위를 지정하면 역함수를 존재하게끔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얘 역함수니까 우리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x 대칭 시켜야 되지. 그 y는 x 대칭을 하기 위해서 y는 x를 그려주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 부분이죠. 둘러싸인 거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안 그리고 어떻게 푸냐? 역함수를 안 구하고 어떻게 푸냐? 이 부분에다가 곱하기 2 때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역함수랑 f랑 둘러싸인 게 아니라 f랑 y는 x로 둘러싸인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fx가 x일 때, 즉 x제곱이 x일 때, 그럼 따라서 x가 0 또는 1이 나올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2배를 때릴 거니까 미리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분을 때리겠죠? 그리고 넓이니까 양수 만들어야 되기에 확인해야겠지.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y는 x가 위에 있어요? y는 x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면은 부호 실수할 일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해주시고 0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고 했죠. 갖다 버릴 거고요. 말이 좀 이상하네. 꿈과 희망을 갖다 버리겠다는 소리인 거잖아. 못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적분하고 1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부정적분한 그 개수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3분의 6분의 1이니까 3분의 1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3분의 2 나오겠네요. 아니 3분의 1 나오겠네요. 뭐 이래. 답이 2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 자, 이제 요즘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야 아까 했던 거 똑같네? 물음표 이래야죠. 네.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fx 나와있고 또 2차 함수인데 원래 2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정의역을 세팅함으로써 역함수를 존재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그래프와 그 다음에 그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역함수 얘기가 나왔죠. 그때 x좌표는 각각 2랑 3이래요. 졸라 친절해요. 알려줬어요. 졸라 친절해요 문제가.
자, 그리고 나서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다시 얘기할게요. fx랑 gx 및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자 했죠. 자, 어차피 문제 체크돼 있으니까 사실 이거 딥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제대로 봐봅시다. fx 체크하면은 요 친구죠, 요 친구. 이차함수니까 포물선으로. 그리고 역함수니까 파란색 요거죠. 그럼 fx랑 gx 거기에 x축, y축까지죠. 그걸로 둘러싸야 되니까 4개의 선으로 둘러싸야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아니라 a가 이만큼이 체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2부터 3까지에서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그때 a 빼기 b 값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지금 a라는 거와 b라는 걸 바라봤을 때 둘러싸인 지금 문장이 서로 다르죠. f랑 g뿐만 아니라 x축, y축이고 얘 같은 경우는 f랑 g만이죠. 다릅니다,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어요. 각각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뺄 거예요. 문제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fx가 문자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fx가 뭔지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계산이란 걸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 2랑 3이 교점이래. 근데 그림 잘 보면 알겠지만 교점인데 f랑 역함수뿐만 아니라 y는 x도 같이 만나죠.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 y좌표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점 2,2라는 점이 나왔고 3,3이라는 점이 나왔으니까 f에 대입하면은 a, b 구할 수 있겠죠. fx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자, 그럼 2,2 대입하면요 4a 더하기 b가 2고요 3,3 대입하면요 9a 더하기 b가 3이 나와서 a 계산해 주시면 5분의 1 b 계산해 주시면은 5분의 6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립을 빠르게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넣어서 a 값, 다시 한번 넣어서 2 나오고 3 나오는지 확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안 해요. 다시 넣어보니까 나오네요. 제대로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할 일이 뭐겠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명심하세요. g는 절대 구합니다. g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합시다. b부터 계산해 볼게요. b는 f랑 g 방금 연습했던 나뭇잎 유형이죠. 자, 그래서 b는 2배 때릴 거고 2부터 3까지고 자, x가 위에 있어요? f가 위에 있어요? x가 위에 있죠. 그래서 x 빼기 fx 해주면 b는 끝. 자, 그럼 이제 a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a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구할 때도 g는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f랑 g, 즉 f랑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둘러싸인 거. 그러니까 결국 얘처럼 나뭇잎처럼 접근을 하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은 보지 말고 마찬가지로 2배를 때릴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요걸로 2배를 하면 될까요? 퀴즈예요? 요걸로 2배를 하면 될까요? 요거라고 하면은 이 새끼야 내가 요거라고 했는데 빨간색. 빨간색이지? 파란색은 F야 G야? G야. G로 다가가지 말랬잖아. 무조건 F로 다가가는 거야. 그럼 이 빨간색 어떻게 구해? 누구랑 누구로 둘러싸인 거야?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거죠. 그리고 y축. 그치? 자, 그래서 요걸로 식을 만들 거야. 그럼 이 인테그랄하고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0부터 2까지고 누가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죠? YNS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쌤, 네! 공식은 못 쓰는 거예요? 이때요? 네. 아, 공식을 써도 되긴 하는데 공식을 쓰면 더 길어져요. 써도 돼요. 공식은 통합니다.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공식. 뭐 잘 얘기했네요. 요거 공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요거 부분 구하는 거니까. 몇 분의 였죠? 3분의 별아 12분의 이거다. 3분의 3분의 했어요? 누가 분명히 10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누가 10이라고 했는데? 네,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A 빼기 B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공식은 안 쓸게요. 그렇게 따지면 얘도 공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잖아요. 얘도 공식 쓸 수 있어요. 근데 공식 쓰는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다 위아래 문제가 2차함수로 나왔잖아.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3차함수로 나와요. 3차함수로. 그냥 공식 못 쓰게 나옵니다. 뭐 억지로 쓰려면 쓸 수 있긴 한데. 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A 빼기 B란 말이야. 자, 그럼 얘네 둘이 뺄 건데 얘네들 공통적으로 계수 앞에 뭐가 있네? 2가 있죠. 자, 그럼 2로 묶을게요. 그럼 이 인테그랄 A부터 씁니다. 잘못 썼다. 순서 바뀌었어요. A부터 하는 거였죠. 범위도 왜요? 아, 범위도 없어요? 개 같네요. 어우. 어우, 아까운 화이트. 아, 너네 화이트라고 하면 아니? 치우 어? 화이트는 하얀색인데. 치우 아, 지우는 거 알아요? 너네 맨날 수정 테이프 쓰기를 수정 테이프라고 하길래. 옛날엔 수정 테이프란 게 없었어. 근데 흔들어가지고 애기 나와서 이렇게 지웠었어. 아, 알아요? 썼어요? 요즘도 있어요? 오, 다행이네요. 세상이 이렇게 안 변했구나. 아무튼 네. 또 잠깐 추억이 생겼어요. 아니. 자, 그럼 이제 빼기 얘를 해야 되지. 근데 잘 보면은 여기 fx 빼기 x거든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를 이제 붙여야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b니까. 근데 마이너스를 얘한테 주면은 fx 빼기 x가 되지. 순서 어때? 같죠? 그리고 0부터 2고 2부터 3이니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더하기 하고 여기 마이너스, 저기 b한테 마이너스를 여기 얘한테 줄 거예요. 그럼 2부터 3까지 fx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빼기 x dx 이렇게까지 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fx 우리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뭐 어차피 답은 뒤에 다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이제 건영이가 얘기했던 이 얘기를 조금 이어서 얘기할게요. 공식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공식을 잠깐만.
야 이거 공식 못 쓰는 거였다. 이거 접선이 아니잖아. 이거 접선 아닙니다. 공식 못 씁니다. 공식 쓰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계산이에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기 같은 경우 막 공식 쓸 수 있고 하잖아. 그치? 근데 요즘 아마 너네가 이번 시험에 맞닥뜨릴 유형이에요. 이거 모든 학교가 뭐냐면 A 빼기 B라고 이렇게 넓이 해놓고 둘이 빼라. 넓이 해놓고 뭐 둘이 같다. 넓이 해놓고 뭐 A는 2B다. 이런 식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유형이 나오냐? 이렇게 정적분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유형이 많이 나와요. 쌤이 자 요거 오늘 연습 더 할 거거든요. 요거 한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고3들이 이제 수능 수업할 때 했던 건데 방금 문제는 끝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스타일인지 보여주는 게 나으니까. 이쪽 보면 되겠구나. 자 67번 보면요. 자 이게 2023년 6월 고3 겁니다. 고3 문제. 자 문제 쭈루루루룩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 주목해 보시면 되냐면 A 넓이 빼기 B 넓이가 몇이래요? 3이라고 돼 있죠. 얘 넓이랑 얘 넓이를 뺀 거지. 그럼 요즘 나오는 스타일이 뭐냐면 이거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가 뭐죠? 부호 차이죠. 그럼 넓이였으면 원래 다 양수잖아. 근데 A 빼기 B라고 함으로써 빼기를 B 넓이 쪽이랑 연결을 시키면 이게 싹 다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A 더하기 빼기 B로 바라본다면 여기에서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그럼 이 연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적분 연산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인테그랄 0부터 여기 뭐 근이 3이거든요. 여기 0, 2, 3 3까지 이거 적분한 게 3 나온다는 소리인 거예요. 쌤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런 스타일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너네가 경험했던 거. A랑 B가 같대요. 그럼 A랑 B가 같으면은 어떤 게 바로 연결됐어 됐어? 정적분 계산했어. 정적분 계산했을 때 0이었던 거지. 그럼 이것도 방금처럼 이해하면 이거야. B 이항시키면 A 빼기 B가 0인 거잖아. 그럼 이거를 A 더하기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얘 양수고 얘 양수인데 마이너스 B니까 이거 음수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랑 마이너스 B랑 더하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계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적분 값이 0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야. 이런 것도 있고. 더 위에 있겠다. 너무 쉬운데 이거? 여기 있다. 자, 이것도 보면은 2024년 6월 고3 거. 2023년 걸 받고 지금 2024년 걸 받고 지금 2년 동안 나오고 있죠, 계속. 물론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넓이 막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또 B 빼기 A라고 나오죠. B 빼기 A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우리는 정적분으로 바꾼다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번엔 A 빼기 B가 아니라 뭐 빼기 뭐인 거야? B 빼기 A인 거잖아. 그럼 한번 너네 생각해 볼래? 그럼 여기가 지금 0이고 2거든? 그리고 요 함수를 쌤이 그냥 fx라고 요 직선을 gx라고 할게요. 그럼 다 지워줘봐 좀. 자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자 그럼 한번 해봐 이제.
인테그랄 그럼 0부터 2까지 fx 빼기 gx가 맞을까? 아니면 0부터 2까지 gx 빼기 fx가 맞을까? a 빼기 b는 b 빼기 a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 몇 명 대답을 안 해요. 왜 여러 명 좀 대답해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야? 또 있어요? 나 간제비예요? 나 간 보고 있어 왜? 2번이에요. 왜냐면 1번은 얘기하면요 F에서 G 빼는 거니까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는 거잖아. 그럼 여기 A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정적분 계산을 하게 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B 빼기 A야. B 빼기 A. 그럼 B 빼기 A이기 때문에 B 빼기 G가 직선이었니? 1번이 맞아. 나 지금 G가 직선인 줄 알았어요. sorry. G가 직선인 줄 알았. 뭐야? 말이 좀 이상. 아무튼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예, 함수 반대로 생각했어요. 2번이 틀린 이유가 지금 우리 B 빼기 A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B 앞에 플러스고 A 앞에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만약에 G 빼기 F였으면은 A 부분에서 지금 G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럼 G 빼기 F 하면은 플러스 A야 마이너스 A야? 플러스 A가 되겠지. 우리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반면 F 빼기 G면 뭐예요?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럼 F 빼기 G 입장에서는 플러스 A야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1번이.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요즘 나오는 유행하는 유형이 뭐냐면 이렇게 넓이 빼기 넓이, 넓이 관련된 걸 주고 그걸 정적분으로 돌려서 문제를 푸는 그런 스타일이 자주 출몰 하고 있고 3년째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너네들은 기출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신명 같은 게 난이도 3문제, 동호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프린트, 수능 특강은 당연히 기출문제 반영을 해서 만들겠지. 문일 올림포스 그닥 기출일 듯 아닐 듯 기출 같은 기출 같지 않은 기출 같은 애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야 올해가. 단적인 예로 이거 몰라도 요거 계산하면은 풀 수 있어요. 그냥 A 넓이 구하고 B 넓이 구해가지고 둘이 빼면 할 수 있어요. 한 10배 더 오래 걸려요. 뒤지게 오래 걸려요. 이 문제 풀 끝나요. 왜냐면 여기 교점 구하는 게 이거 신경 안 쓰고 만드시거든. 이거 찾기가 되게 빡세요. 루트 나오거나 근해고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그럼 그걸 정적분해서 대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을 이제 쌤이랑 자주 하게 될 거고요. 계속 있어요. 여기도. 보면 더 있네요. 2022년에도 등장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유형인 거죠. 넓이가 같으니까 이제 정적분 값이 0이다. 전으로 없네요 이제. 끝났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쌤이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이거 범죄자 아니에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쌤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은 특이한 유형 말고는 전부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남은 게 2개예요, 2개. 뭐냐면요. 도함수 활용 3번째 내용하고요.
아, 그리고 강목 부탁드립니다. 쌤이랑 지금 넓이 유형 공부한 거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기본 난이도예요. 어려운 거 헐pe 많습니다.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것마저 안 하시면 수업 따라오기 너무 힘듭니다. 뭔 얘기 하려냐? 아, 2개 남았어요. 도함수 활용 3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파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도는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거예요, 일단. 그리고 바로 시험 대비 넘어갈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좀 유형을 좀 다룰 거고, 이제 학교별로 좀 대비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오늘은 속도가 속도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할 겁니다, 쌤하고. 그래서 말인데요. 이게 오늘 수요일이니? 괜찮겠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죠.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컷 단톡방 들어가서 공지 누르고 영상 쭈루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특강 하나 있죠. 3차 함수, 4차 함수 심화 내용. 그것 좀 보고 오세요. 불러 봐요. 끝까지. 알면 안 봐도 돼요. 모르는 사람은 보세요. 왜냐 필기가 다 돼 있을 거예요, 너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싹 다 내용 이해됐고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돼요. 이게 뭐야? 하시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그거를 알면 1분도 안 걸리고요, 문제 푸는데. 그걸 모르면 3, 4분 정도 걸립니다, 문제 풀 때마다. 최소. 길면 5분. 그리고 정확성 낮아요. 근데 알면 정확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풀이를 그걸로 풀 거거든요. 특히 최대 최소 할 때 그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한테.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그래서 금요일에 또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넓이에서 내가 4차 함수를 안 한 것 같다? 그죠? 네, 그럼 4차 함수 잠깐만 돌아갑시다. 미안합니다. 지금 너네 채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4차 함수를 안 했어요. 네, 2문제 남았었죠? 여기 19번하고 아까 26번인가? 24번.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제 4차 함수만 하면 이제 넓이 공식은 더 이상 알려줄 게 없어요. 그 외의 것도 있긴 한데 몰라도 됩니다. 쌤이 얘기하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친구들이 야 이런 것도 있어 하는 거는 그냥 뻑큐 다 날리면 돼요. 네. 우리 쌤이 그거란 거 물어보면 뻑큐 날리래. 뻑큐 먹어 이러면서. 안 먹어? 2번 더 먹어 이러면서. 자, 4차 함수는 자,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이거 병호점이다. 여기 넓이. 아, 그리고 얘는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3차 함수하고 접선 있죠? 이 느낌이에요.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4차 함수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자, 얘는 ax 4제곱 이렇게 출발해 볼게요. 자, 규칙성을 가져가면 됩니다. 2차 함수는 6분의 였죠? 2 곱하기 3이었습니다. 3차는 12분의 였죠? 3 곱하기 4입니다. 2, 3, 3, 4. 얘는 그럼 몇 면? 4, 5니까 이 넓이는 20분의 절대값 A. 2차 함수는 3제곱, 3차 함수는 4제곱, 4차 함수는 5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명 그냥 쳐다보세요. 증명 쓰지 마세요. 하고
에이, 하지 마세요. 자, 보면은 일단 요것부터 이제 너네가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그 특강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뭔 얘기할 거냐면요. 자, 쌤이 얘를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4차 함수, 지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 4차 함수에서 이 점에서 접하는 선을 그렸을 때 얘네 둘의 교점식을 구할 거거든? 그럼 이 교점식을 구할 때 얘가 무슨 근이니? 삼중근. 네, 삼중근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거 만약에 몰랐다 영상 봐 빨리. 알지? 자, 그러면 지금 4차 함수랑 접선과의 교점식을 구할 거야. 그럼 그 교점식은 알파가 삼중근이니까 x-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x-베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머지 한 개가 베타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지금 양수 나올까요? 음수 나올까요? 음수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이거는 ax 4제곱인데 a를 그대로 썼다는 건 4차에서 접선 뺀 거잖아요. 접선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럼 저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띡 붙여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해야 돼요. 와, 세제곱 계산하기 너무 빡세, 빡세? 빡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단항식으로 만들 거야. 알파 없애버릴 거야. 뭘 이용해서? 평행이동이란 걸 이용해서. x 주면 한 마이너스 알파 칸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베타 빼기 알파까지 ax 4제곱 x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 dx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자, 그럼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분배하는 거 전혀 무리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해주시면 자, 아이고 뭐야, 아, 전 분배해야죠 이제. 그럼 x 5제곱 알파 x 5제곱 뭔 소리냐? 아, 4제곱. 그 다음에 베타 x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얘를 적분하면요 6분의 1 x 6제곱 5분의 알파 x 5제곱 5분의 베타 x 5제곱. 쌤. 네! 잘못했네? 세제곱. 그 어디요? 두 번째 줄부터 세제곱에서 네제곱이 됐어요. 갑자기?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그치. 알면 안 되지. 안 쓰라고 하기 잘했다, 씨. 그 와중에 우리 혁진이는 또 단답으로 얘기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여기까지 나오죠? 나 진짜. 아유, 뭐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아. 자, 여기까지 됩니다. 자, 0은 넣을 필요 없고 얘만 넣으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A 좀 이따가 신경 씁시다. 여기다 넣을게요. 이따가 신경 쓰고요. 그럼 5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 더하기 얘네 둘이 4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냥 묶은 거야. 쫄지 마. 자, 근데 여기 베타 빼기 알파 맞춰주려고 이거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베타 빼기 알파 몇 제곱 되는 거야? 그렇죠. 5제곱 되겠죠? 그럼 여기 똑같죠, 이제? 그럼 5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면 되겠죠? 5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몇이죠? 20분의 1이죠? 그리고 까먹지 말고 이거 1로 갖고 오면 되겠죠. 끝.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는 이 넓이 공식이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증명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걸 하면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계산이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한 번쯤은 증명해 보세요. 전부 다 할 필요 없고요. 한두 개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디서 쓰는 거냐면 선대칭 함수에서 쓰는 겁니다. 아, 그림이. 자, 이 부분과 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식 까먹어서 지금 다시 증명할 겁니다. 보면 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15분에서 안 가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참고로 얘는 너네 그 조교쌤 중에 그 김현명 씨 그 친구가 쌤 이런 것도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만들어서 소개해줄게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자, 일단 얘부터 해보자. 자, 여기 만나는 거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ax 4제곱. 아, 얘도 미리 해버리자. 아, 여기는 귀찮으니까 여기 0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자. 아,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말까? 알파 베타 그냥 다 하자 이렇게. 이렇게 나가자. 선대칭이니까. 선대칭이니까 이렇게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니 이거? 몇 대 몇? 1대1 지금. 오. 기억나는 사람 있니? 몇 대 몇? 1대1 그렇죠, 1대1이죠. 안 봐도 되겠네. 오늘 봤어요. 오늘 봤어. 모두 타이밍이 딱 맞아. 자, 그럼 얘도 식 만들자. 자, 4차랑 이거 접하는 거죠. 자, 그럼 접선. 교점식 만들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이거는 4차가 위에 있어, 접선이 위에 있어. 4차가 위에 있으니까 A 그대로 써도 되겠죠? 근데 상수니까 밖으로 빼고. 자, 알파, 베타가 둘 다 무슨 근이지? 중급은 중근이니까 제곱 쓰면 됩니다. 어우, 쉣.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 증명하는데요. 나 증명하는 거 이거 너네 안 써도 돼요. 이거 왜 써요? 왜 써요? 증명인데. 하고 공식 쓸 거라니까. 아, 하고 싶으면 써. 자, 그럼 이제 평행이동 들어가자. x축 얼마나 갈래? 마이너스 알파로 가자. 그럼 0부터 베타 빼기 알파고 여기는 x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x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dx 이렇게 되겠죠. 야, 근데 이것도 전기하기 빡세 안 빡세? 봤어요. 빡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손가락 덜 아프게 하려고 베타 빼기 알파는 k라고 치워낼게요. 손가락 덜 아플라고. 그럼 식 다시 쓰면 인테그랄 a부터 a 곱하기 0부터 k까지 x제곱 괄호 안에는 얼마나 써야 될까? x-k 그렇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배해 줍니다. 그럼 분배해 주면요, x 4제곱 2k x제곱 더하기 k제곱 x제곱 dx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합니다. 자, 0부터 k니까 k 는 것만 해주시면요, 5분의 k 5제곱 3분의 2k 세제곱. 아, 얘가 이거였구나. 너무 신나서 썼다. 4제곱 갑자기 숙연해지네. 5제곱. 잘못한 걸 발견했어. 아, 공식 기억났어. 안 틀려. 걱정하지 마. 공식 기억났어. 밥 먹고 약 먹었더니 뒤질 것 같네요, 지금. 자, 이렇게 되죠?
네, 안 틀렸습니다. 자, 그럼 분모 통분합시다. 몇 대입니까? 30. 네, 30. 자, 여기서는 6, 여기서는 15, 여기서는 10. 분자 몇이니? 1. 그렇죠. 그래서 30분의 A, K가 베타 빼기 알파였죠? 시원한 거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공식이었습니다. 맞다, 기억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적어드리면 이때 넓이는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이 될 겁니다. 얘까지는 아마 인터넷 좀 뒤져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넓이 공식 얼마나 알아 할 때 이게 기초예요, 얘가. 얘까지가. 그러니까 증명이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증명하죠. 식 만들어 놓고 평행 이동하고 식 보기 편하게 해서 그냥 분배해서 대입하는 거죠. 얘 하지 말까? 이씨 개냐네 이거. 얘는 이게 내가 외웠으면 좋은데 둘 중 하나거든 지금. 이게 15분의 2 아니면 15분의 4야.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증명해볼 겁니다. 재밌어요 이거 하고 있으면. 그 월수의 클리닉 선생님 있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변태였거든 수업할 때. 걔네들이 아마 인재고에서 그때 둘이 각각 전교 5등인가 6등 했을 거야 수학2 때. 1, 2, 3, 4등은 의대 가는 애들이어가지고 못 이기더라고 걔가. 그때 이제 이거 할 때 애들이 재밌다고 별의 별거 다 그려가지고 별의 별거 다 공식화 시키고 있더라고. 되게 변태예요 걔네들. 되게 얌전해 보이죠?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다음 해봅시다. 자, 그럼 얘도 식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싹 지우고. 자, 인테그랄.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바로 식 만들 거고. 자, 요것도 접선이야. 이것도 접선이야. 접선이야. 자, 그럼 이번에 접선이 위에 있어? 4차가 위에 있어? 접선. 네, 그럼 앞에 마이너스 A라고 쓸게요, 그냥. 이제 슬슬 익숙해지죠? 자, 그럼 알파, 베타는 그냥 근이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중근이죠. 그럼 이때는 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dx. 자, 이렇게 됩니다, 식이. 자, 그럼 또 평행이동 해줍시다. 자, 여기 0으로 만들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a 칸 가줄 거야. 알파 칸 가줄 거야. 그럼 0부터 베타 빼기 알파고 x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 요것도 계산한 거 바로 생략할게요. 계산해주면요 x 더하기 2분의 알파 빼기 베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제곱 빠졌어요. 알았어요. 땡큐. 자, 얘를 k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자, x 곱하기 여기 뭐라 쓰고? 마이너스 K. 근데 이렇게 하자. 2분의 베타.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치환할게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뭐예요? 2K. 그럼 여기 2k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다시 뭐라고 해야겠네? 그렇죠. x 빼기 2k.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그럼 얘는 x 빼기 k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얘를 x로 만듭시다. 다시 x축으로 몇 칸 갈까? 마이너스 K. 네, 마이너스 k 칸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뭐하는 짓이니 이게? 한 이유는 요거 간단하게 만들려고. 근데 이거 뭐네? 합차네?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k제곱 x제곱 되는 거 확인됐나? 마이너스 kk? 우함수 기함수네? 이거 무슨 함수네 둘 다? 우함 진수.
그 우함수는 0 만들고 몇 배 때리면 되네? 2배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바로 해주면요. 이거 생략할게요. 5분의 k 5제곱 빼기 3분의 k 5제곱. 뭐 dx는 몇 써요? 그럼 마이너스 2a 곱하기 15분의 몇? 2. 마이너스 2k 5제곱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5분의 4, 아이고, 잘못했다. 15분의 4 a k 5제곱인 거 확인됩니까? k가 뭐였죠? 2분의 베타 빼기 알파였죠. 그래서 얘는 또 여기 하고 또 계산하면 너무 더러워지거든.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넓이는 15분의 4 절대값 a 그리고 k 5제곱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k는 2분의 베타 빼기 알파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기 싫으면 이걸 대입한 버전도 적어 드릴게요. 대입한 버전은요 120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대입한 겁니다. 그럼 이거 반쪽짜리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리 구해 중점으로.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절반이니까. 3대칭이어서 넓이가 같거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넓이가 더 이상 없어요. 진짜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런 거를 이제 과거에 했었다. 좀 이런 얘기로만 이해해줘도 되고 가차함수할 때는 요거 30분의랑 그 다음에 20분의 요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 돌아갑시다. 아, 여기 있구나 문제가. 자, 풀어볼게요. 자, 얘랑 얘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자, 그럼 둘이 빼볼게요.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나옵니다. 교점식이죠 이게. 자, 이 친구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돼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그러면 근이 총 4개가 띠띠띠 나오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 함수 쳐다보니까 뭐로 구성되어 있네? 무슨 함수라 불러도 되겠네? 우함수라 불러도 되겠죠? 그럼 우함수라도 불러도 되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서로 어떻게 써요? 대칭돼 있으니까 돼요. 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풀 거야? 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하면 되겠죠? 를 하기 전에 확인 공식 쓰는 거니 안 쓰는 거니? 못 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인테그랄 3부까지 x 4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9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 더러우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식만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만 확인. 계산하면 양수 나올까 음수 나올까? 음수. 음수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함수식을 그대로 썼잖아. 그러니까 앞에 뭐만 붙여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더러우니까. 쌤. 네. 위에 거는 안 구하는 거예요? 위에 거라뇨? 마일부터 1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얘도 해야 되네. 얘 왜 뺐어? 아이씨. 여기에
더하기 저거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당연히 해야죠. 아이씨,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계산하면 양수냐, 음수냐? 양수. 네,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계산하지 마세요. 더러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봅시다. 자, 식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곡선 나와 있어요. 자,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식 보면은 무슨 근 딱 떠오르면 좋을까요? 그렇죠. 삼중근 떠오르면 좋겠죠. 그럼 우리 아까 공식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구분이 잘 안 될 건데 이거 그래프가 얘입니다. 얘.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저 새끼 나와 있고요. 4차 함수 저 새끼 나와 있고. 쟤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x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죠? 그럼 근이 몇하고 몇 나와요? 0하고 2. 네, 0하고 이거 나머지는 허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파란색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 친구입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요 2차 함수가 몇 등분 하는데요? 2등분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넓이부터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둘이 빼면 되겠죠? 자, 그럼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0부터 2고 누가 더 위에 있니? 빨파. 파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파에서 빠를 빼면요. 식이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계산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10분의 3 곱하기 32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씨 이래도 귀찮네. 마이너스 5분의 48 더하기 8 빼기 8 없어지네. 뭐야 이게? 더하기 깜짝이야. 5분의 32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넓이가 5분의 32예요. 그럼 이 넓이가 몇이란 거죠? 5분의 16. 5분의 16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절반이니까 5분의 16 할 건데 우리 이 넓이 구할 때는 공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요거 아까 삼중근 공식 알려줬죠. 그리고 요건 2차 함수 넓이죠.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자, 그럼 2차 함수부터 해주면 최고창에서 지금 이거 위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순이 음순이? A 양수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x 있잖아요.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ax 제곱이에요. 그리고 착한 어린이 눈에만 보이나요? A 양수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6분의 a 두 근 0하고 2니까 세제곱 8 더하기 자 이제 오부 공부할 거야. 몇 분의 몇 개? 20분. 그렇죠. 20분의 최고차항의 수 1 두 근의 차에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 그럼 5분의 16은 3분의 4a 더하기 5분의 8 a가 암산이 하면은 자 몇이냐 이게 5분의 8 4분의 3 5분의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림 보고 이제 공식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사이즈 잡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이 길었네요. 네, 조금 쉬었다가 속도 가속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셔야 되고 안 되시면 다시 질문해 주셔야 돼요. 네, 이따가는 여기 7페이지부터 진행합니다. 그 자료 있잖아. 자료가 무조건 책이어야 돼? 제출할 때? 응. 책 관련된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상관없어.
너 이거 필기했어? 이거 3차원에서 4차원 중요한 거. 그거 말고 넓이 말고 3차원수 기본 4차원수 기본 성질 같은 거 치죠. 옛날에 한다. 이거 해나 연곡장 애들 다 이거 바꿔서 모르겠어. 특강 있다는 거 아니 누가 아니. 있어? 이건 없어. 몰랐어. 특강은 특강 이거 3차원 수 저거를? 이거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그거 뭐지? 이거는 네가 들어오기 전에 했어. 또 어떻게 돼? 이거 진짜? 응. 알았어. 그러면 너 들어오게 되겠지. 인정하려면 안 되겠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거 해야 되냐고 바로 여쭤보고. 사장 아니야 사진 아니야 내가 보내줄게. 몇 살이지? 20살. 말실은 없네. 애들 버리고 있냐. 왜 내가 일어나면 맨날 자고 있어? 거기 언니 듣고. 됐어. 친구해줘. 너는? 나는 나중에 가리게? 응. 아니 난 조금 쉬는 풀어주세요.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보면 막 많이 찍어주잖아. 용돈 주는. 아 근데 용돈은 안 줬는데 돈 써줄 때는 줬는데 평소에 싫은 거. 근데 내가 그럼 오빠랑 쉬고 재밌을 것 같아. 네, 돈. 나좀 억울해. 그래? 한 시간 가니까 해시들었어. 근데 사실 오늘 나 거기만 데려가려. 친하가 언니랑 안 친하게 웃긴 거 같아. 이거를 아니 이 패스가 사실 언니 거였고 패스가 언니한테 뜯어. 제가 언니한테 기대는 뭐야? 라면이겠지. 라면? 그거 돈 좀 달라고. 학교는 물어볼게. 계속 털리고. 계속 털리고. 좋은 일 있어. 이게 내 계좌 털리는 너 언제 없어 오늘? 나 계속 스킨 디셔츠 먹네. 근데 이 성분이 라면 빨리 끝낼까? 왜? 디움. 1일에 끝낼까? 오늘? 여덟 나 아무것도 안 사요. 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진짜. 여섯 시에. 어디서 찍은 거야? 뭐 하면서 찍은 거야?
거죠. 실험을. 네. 1년 판이 저 할수 있어. 디카를 해봤죠. 맞아. 내 친구도 디카를 이런 거 하잖아. 나 찍어. 여덟 이런 거 하면 돈을 위해 한 개. 난 지금 뉴스에서. 그러니까 사고 얘는 너무 돈을 주기만 하고 너 쉽네. 뭐 빼빼고 그런 거 이거 다 근데 나도 그래서 나다 어울리는 거나 하나밖에 안 어울려. 나 이거 없어. 올렸어? 너무 귀여워. 기억이 안 나. 수학여행 끝나고 그때 가는 아 이거 하려면 이거 엄마가 날 죽이고 아, 진짜 안 나도 기억이 촬영 바다를 갔겠다. 왜 내가 합류하지 아, 않는 하나밖에 안 찍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니, 같은데. 바다 봤는데 또 바다 봤어요? 근데 몰골이 조금 끊고 있는데 미덕으로 바다인 거지. 난 차에 실고 왔는데. 야, 소미가 또 나 태어나서 아, 나 진짜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손절 이게 그냥 디카를 찍는 거. 우연이랑 야, 물량을 안 또 하면 안 해. 살짝 미안. 렌즈가 다 안 돼. 야, 11월 말이냐 우리? 디카를 찍으면은 12월지? 그거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주면 1일을 할까 봐. 근데 너 기억도 나. 근데 애들 맞짱 두고 싶었어. 애들이랑 한 번은 아무것도 안 어울렸어. 왜 빡친가? 네. 네, 맞춰. 빡친 적 있죠. 그럼 1일에 아홉 나왔을 때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이거 무슨 열기 싶은데 애들이랑 그래서 난 진짜 애들 가리고 그치. 양념 이렇게 가린다 나만? 그치. 그래서 난 나 가까이 오지 공개는 않았어. 못 올리겠어. 갔다면 정신으로 어? 갔다가 저녁으로 수가로 엄마 못 올리겠어. 물론 홍대까지 가야 되지. 아니 정신도 안 돼. 나 정신하고 수업이 그럴까 봐.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먼저 가야 돼. 수거를 미루고 있어. 나 수거를 거기는 겨울에 가야 돼. 12월에 아니 근데 두 개 다 12월에 그냥 두개 다 가긴 내가 힘들어. 내가 이제 슬슬 많이 움직이는 게 좀 벅차거든. 아니 근데 그럼 13일에 할까? 내가 원래 신분하고 안 넣는데 너를 위해서 밥만 먹고 아니면 거기는 겨울 그래? 그런 이때가 별로 왜 놀러 가는 거야? 중학교 때 거의 다 말라. 이거 뭐야? 아 얘네 좋아하니 평하는 건데 그걸 손절로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아니 이거서나 이거는 도 순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저거 보고 있다. 뭐 되게 의도하는 되게 의도하는 어? 영상 취소, 영상 멈추면 안 됐네? 이거 쉬는 시간 녹화 다 됐네? 뭐 알아서들 하겠지. 자, 127쪽 봅시다. 여기 17쪽이라고. 여기 아니에요? 에? 뭐요? 맨 뒤쪽이요. 요거랑 연결되는 곳이에요. 요거 먼저 해야 돼요. 아 네. 자, 일단 네, 우리 제목이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일단 이거 하기 앞서서요. 메커니즘 하나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요건 빠딱 적으시길. 자, 위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너네가 이제 앞으로 문제 볼 때. 자, 그걸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로 한 게 적분입니다.
그냥 이건 받아들이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속도 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뭐 굳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답을 해주자면 이 속도라는 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냐가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미분이라는 게 변화율을 뜻하는 거잖아. 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있었잖아요. 그 변화율을 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을 보는 거, 그걸 속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의 변화율을 보는 게 가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하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적분은 역연산이니까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쌤이 지금 이제 한 금요일까지 수업을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요. 이러고 있다가요. 이러고 있다가요.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 움직이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움직여요, 문제가. 움직인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너네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참 그리고 난이도는 초특급으로 쉽습니다. 적분에 비하면은 부정적분을 내가 할 줄 안다. 거기까지 좀 모르고 내가 수학을 할 줄 안다. 그럼 다 이해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나 물리의 물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물리를 덮었을 때가 속도를 이해 못해서였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목 자체 그대로 속도 가속도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계속. 근데 그 움직이는 게 좌우 움직이는 것도 있고 상하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체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좋겠다. 네, 이런 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얘기할게요. 요렇게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직선만 다룹니다. 너네가 함수라는 걸 다룰 때 어떻게 다뤄요? 좌표 평면으로 다루잖아요. 아닙니다.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다룹니다.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 내가 위아래로는 점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게요. 그래서 움직일 때 종류가 단 3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갈래, 정지할래, 뒤로 갈래. 요거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 X축을 T 시간이라고 잡고요. Y축을 적지마. 그냥 한번 봐. 위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식을 줍니다. 이렇게 줬다라고 쳐볼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쌤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자, 이제 문제를 주겠습니다. 수직선 상에서요, 우리 수학쌤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수학쌤이 변덕쟁이여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를 그림으로 줬을 때 우리 수학쌤은 어떻게 움직이니? 얘기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시 y값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위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줄 알면은 뒤에 문제 다 됩니다. 진짜 뻥 안 치고. 봐봐잉. 자,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럼 t가 아까 쌤이 시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몇 초일 때 말하는 거야? 0초일 때 말하는 거겠죠? 그럼 0초일 때 y좌표도 0이죠. 이거 읽을 수 있겠지? 그럼 뭔 말이야? 0초에 나는 원점에 서 있겠다는 소리예요. 쌤은 여기 핸드폰 기준으로 원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y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너네 이쪽 방향이 커지는 방향이죠?
그럼 내 y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내 위치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딱 여기 도착했어. 그럼 나는 몇에 서 있는 거야? 1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가 1이에요, 현재. 오케이? 그러고 나서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아까 저기 핸드폰이 뭐라 했어? 원점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쌤은 이제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초에 왔을 때 y좌표가 몇이에요? 0이죠. 그럼 뭐예요? 또 다시 원점에 돌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됩니까? 자, 그럼 2초가 또 지났어요. y좌표가 계속 뭐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됐어. 그럼 쌤은 y 몇에 서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즉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초 때까지는 다시 뭐 하는 겁니까? y값이 커지죠.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초에 다시 원점에 쓰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를 너네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자, 그럼 여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처음에 원점에 서 있죠. 자, 그럼 알파 쪽까지 나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앞으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1까지 딱 왔어. 그리고 나 이제 다시 뭐 해야 돼? 알파부터 뒤로 가야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가 확인해야 될 거. 내가 앞으로 갔어. 알파 초에 1에 섰어. 이제 다시 뒤로 가야 되지. 그 순간 쌤 뭐해? 정지하죠. 이때가 정지하는 때입니다. 순간적으로 정지를 해야 되잖아. 뒤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를 정지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앞으로 가고 있다가 뒤로 바꾸죠. 방향을.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알파부터 2초까지가 아니라 몇 초까지 쭉 뒤로 가는 거예요? 3초. 아니에요. 베타 쪽까지 쭉 뒤로 가죠. 쭉 y 왜냐? y 값이 계속 작아지니까. 그럼 베타 초에 마이너스 1에 왔지. 그럼 다시 y 값이 커지지. 그 말은 다시 또 순간 쌤 뭐 해야 돼? 정지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영원. 그쵸? 요런 걸 해석하는 겁니다, 너네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수학쌤이 이렇게 움직였다. 3초까지. 퀴즈. 운동 방향 몇 번 바꿨니? 2번 바꿨지. 정확히 몇 초일 때랑 몇 초일 때?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바꿨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다시 또 질문해 볼게. 정지 몇 번 했니? 2번 했지. 운동 방향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가갈게. 결국 이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쌤이 정지하고 또한 운동 방향을 바꾼 거지. 그럼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 한번 봐볼래? 둘 다 몇이니? 0이지.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 함수를 뭐 할 때 나오는 말이지? 미분할 때 나오는 말이지. 위치를 미분하면 몇이지? 0이지. 뭔 소리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지. 속도가 0. 미분한 게 0일 때 운동방향 바꾼다예요. 여기까지 설명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결론을 내릴게요. 이제 문제를 줬어요. 운동방향 몇 번 바꿔? 라고 했어. 그러면 속도가 0일 때 찾으면 되는 거야. 미분한 게 0일 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자, 얘는 지금 위치 그래프로 그렸죠? 그럼 얘를 한번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속도는 뭘 미분하면 나온다 했지? 위치. 위치를 미분하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럼 얘를 미분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미분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자 0에서 알파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양수야 음수야? 양. 양수고 알파에서 0되고 베타에서 0됐죠? 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한다 야 뿔마 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예로 해보는 거야 0에서 알파까지는 y 값이 어때? 양수예요. 양수지 근데 y 값을 뭐라고 적어놨지? 속도. 그 속도가 양수지 그럼 난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요거랑 연결시켜서 보면 되잖아. 여기서 우리가 y 값이 커지니까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에서는 플러스면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파일 때 딱 몇이에요? 0이죠. 그러니까 알파까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알파에서 뭐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얘로도 해석하고 얘로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만 바꿔서. 똑같은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지금 y 값이 어때요? 음수죠.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가고 있는 거고 베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자, 너네 요걸로 보는 게 더 편하니? 아래 걸로 보는 게 더 편하니? 아래 게 더 편할 겁니다, 사실. 왜냐면 풀만 해두면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이 얘기만 하는 거니까. 얘로 하면은 조금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제 문제를 바라볼 때 대부분 문제가 위치식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미분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연습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끝입니다. 개념은.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운동 방향이라는 걸 새롭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말고 조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만 조금 숙지되시면 괜찮습니다. 몇 개 되진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끝입니다, 개념. 넘어갑니다. 자, 일단 너네가 문제를 통해서 먼저 봐야 되는 거. 이게 지금 기말고사다 보니까 미분 파트잖아, 지금 여기가. 근데 적분 파트에도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별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문제에 주어진 게 위치식을 줬는지 뭐 속도식을 줬는지 뭘 줬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문제 쭉 봅시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라고 돼 있죠? 무조건 수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그 P에 대해서 자, 무슨 식 줬습니까? 위치식 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어디를 지나는? 원점.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지금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너네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문제 끝에 물어보는 이 정보가 위치를 뜻하는 위치에서 구할 수 있는 건지 속도에서 구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는 이것만 명심하세요. 속도는 움직이는 방향만 알 수 있습니다. 속도는 움직이는 방향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갈래, 뒤로 갈래, 0일래 요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몇에 있어는 몰라요. 어디 서 있어는 몰라요. 속도는 방향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원점을 지나라고 했죠. 그럼 요거는 속도랑 관련된 걸까? 위치랑 관련된 걸까? 위치랑 관련됐다는 겁니다. 원점을 지나는 게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거랑 뭔 상관이야? 뒤로 가다가 원점 갈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가다 원점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위치랑 관련된 겁니다.
생각보다 상식선에서 다가가면 상식적으로 풀려요. 그럼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는 게 뭐야? 내 위치가 0이란 소리인 거죠. 내 위치 0이란 소리지. 그럼 위치가 0인 거니까 얘가 0일 때 풀면 되겠죠. 네. 그럼 t 묶고 이거 옆에 이산이다. 인수분해에서 t 갖고 하면 몇 나오냐? 0 또는 3 또는 6. 0, 3, 6 나오죠. 근데 0은 뭐예요? 시간. 그렇죠. 나 출발 안 했어요 지금. 뭐래? 출발 후라고 돼 있습니다.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이래요. 몇 초일 때는? 3초. 3초일 때죠. 0초일 때, 3초일 때, 6초일 때 원점 지나거든. 그건 3초일 때라는 겁니다. 그 순간 뭘 찾으래? 가속도. 가속도니까 아까 우리 메커니즘 배웠죠?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만 미분하면 가속도. 즉 얘를 몇 번 미분하면 되겠어요? 2번. 2번 미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가속도는 미분 한 번부터 할게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라 있죠? 그럼 속도는 일반적으로 V라고 씁니다. 영어로 뭐하게? 볼륨. 볼륨은 부피, 스피커 볼륨, 벨로시티. 너 영어도 단답으로 하냐? 영어도 스타카토로 잘라서 얘기해. 벨로. 자, 그래서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8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자,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A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영어로 뭐게요? 자동차. 엑셀레이트. 네. 그래서 거기 맨 앞에 출자 A고요. 얘들아 다 수능 단어다. 한 번 더 미분하면 6t-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3일 때라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나옵니다. 끝. 자, 다음 문제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요거 사실 뒤에 속도 가속도 말고 변화율이란 말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쌤이랑 속도 가속도 하고 적분에서의 속도 가속도 관련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장 PQ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있고 PQ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각각 뭘 줬어요? ETC. 그럼 이거 지들끼리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문제 너무 간단해. 문제 끝에 뭐라 돼 있어? 속도가 같아지는 속도가 같아지라 했으니까 너무 단순한 거지. 둘 다 뭐하면 되는 거야? 2분. 하고 둘이 뭐 한다면 돼? 같았다. 그렇죠. 속도가 같은 거니까.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t 더하기 16 하면 되니까 넘기면 3 약분하면 t는 마이너스 4 또는 2까지 나옵니다. 근데 t는 다시 뭐라고 쌤이 처음에 얘기해줬죠? 시간인데 음수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건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양수라는 것은. 그럼 2초일 때 얘네들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것만 물어보면은 수학 아니죠. 그때 그 순간에 PQ 사이 뭘 찾으래? 거리를 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거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어가 여기 있어요. 쌤 여기 있어요. 그때 우리 둘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방향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디 서 있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 서 있고 어디 서 있어야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위치, 거리는 위치 얘기하는 거야? 속도 얘기하는 거야? 위치 얘기하는 거죠. 에이씨. 자, 근데 거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주어가 마이너스 3에 서 있고요. 쌤이 5에 서 있어요. 주어와 쌤 거리는 몇입니까? 8. 절대 마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리는 닥치고 양수입니다.
알겠죠? 절대값이 들어갑니다. 거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일 때 F부터 위치 알아봅시다. 그럼 F2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이야. 이거 물리 아니야. 수학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2 대입하면은 야 이거 몇일까? -3. G2는 몇일까? 10. 땡큐. 자,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F께 P였고요. G가 Q 거였어요. 이렇게 다 써있어요, 문제. 그럼 얘네들 사이 거리 몇이네? 열쇠. 열쇠. 그러니까 이거죠. 2초 뒤에 F라는 애는 -3에 서 있는 거고 Q라는 애는 10에 서 있는 거야. 수직선이니까 요것만 보는 거야. 그럼 이 거리를 구해라 이 뜻인 거예요, 지금. 요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가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위치, 뭐 속도, 거리 이런 말들 있죠. 이거를 이제 함수로 바꿔서 식을 만들기만 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계속 익숙하기 위해서 쌤이 금요일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습시켜 줄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여기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